주목할 경기도와 인천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경인포커스 이도영 창원대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천의 검단 뉴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검단 신도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집회가 있었는데 LH 인천 지역본부였습니다. 삭발식까지 있었더라고요. 네, 지난해 4월 달이었었죠. 검단 신도시 AA13 블록에서 철근 누락,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시행사인 LH의 미온적이고 안이한 태도로 아직까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해당 아파트 입주 예정자 200여 명이 LH 인천본부 앞에서 LH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LH가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요.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는 게 입주 예정자들의 주장인데요. LH 측은 정밀 안전 진단을 통해서 보강 공사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 입주 예정자들은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는 집에 불안해서 못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서 보강 공사가 아닌 13개의 동에 대한 전면 재시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입주 예정자 2명이 삭발식을 벌이면서 LH에 대한 강한 불만을 분노감을 표현하기도 했었고요. 이들은 공사가 중단돼 지금 1년이 지났지만 제대로된 보상 대책하나 나오지 않았다면서 LH가 하루빨리 이 철근 누락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보강 공사를 LH에서 한다고 하는데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재시공을 요구하는데 또 동이 13개 동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정도면 LH 입장에서는 부담도 만만치 않은 것 같긴 합니다. 네, LH 입주 예정자들과 그런데 이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었습니다. 예. 이 후속 조치를 통해서 이제 보강 공사를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보강 공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지난 3월이었었습니다. 올해 3월달에 LH 측과 입주 예정자 측 각각 2명씩 외부 전문가를 들여서 4명으로 만든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자문위원회에서 이제 보강 공사를 진행해도 구조 안전성이라든지 내구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이런 방안을 제시를 했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LH 측은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다. 입주 예정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만은 앞서 자문위원회에서 결정이 권고가 나왔고요. 추천고가 나왔고요. 그리고 전체 13개 동에서 4개 동 그리고 그중에서 지하 벽체 6개 면에서 철근 누락, 많게는 50% 누락이 생겼습니다만은 일부 동에서 일부 벽체에서 들어간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결국은 LH 전면 재시공보다는 보강 공사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주 예정자들 그럴 수는 없다. 전면 재시공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당시 시공사였었죠. GS건설이 전면 재시공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고요. 또 설계, 시공 감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 LH가 제대로 전관이라든지 유착 등으로 인해서 오히려 책임 당사자이고 이 문제를 야기시킨 LH가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측면에서 LH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공사는 전면 재시공까지 검토했다고 하는데 일단 거기 입주 예정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살다고 해도 거기 들어간다 해도 불안할 것 같고 또 재산 가치 하락에 대한 그런 걱정도 그렇죠. 있을 것 같고 이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 겁니까? 해당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 예기치 못한 사고를 원래는 내년이었었죠. 2025년 6월 달에 입주 예정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1,200세대가 넘는 세대들 길게는 2029년도까지 지금 입주가 연기된 상황이고요. 또 불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도 입주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상 피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디딤돌이라든지 신혼부부들에게 제공되는 각종 금융 혜택을 제때 신청해서 받을 수가 없는 문제점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LH 측의 대응 소극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입주 예정자들은 LH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수동적으로 일을 처리한다라고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도 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LH의 협상 책임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의사결정권자가 아닌 책임자가 빠진 상태에서 협상을 또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 자료 조사값 같은 것도 요구하는데요. 자료 공구도 제대로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보가 없는 무량판 공법 아니겠습니까? 재시공할 때는 무량판 공법을
완전 제외를 하거나 광급 자재가 아니라 GS건설의 자재를 이용해달라는 입주 예정자들의 요구조차 LH 측에서 성실하게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입주 예정자들은 뿔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입주 LH 먼저 성의를 보이고요. 일단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 나가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요한 건 신뢰 회복이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이번에는 이제 경기도로 저희가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인적 개편이 지금 한창이라고 합니다. 여러 유명 정치인들, 그러니까 중앙정치 무대에서 흔히 접했던 정치인들의 이름이 눈에 띄더라고요. 예, 김동연 지사가 인적 개편으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데요. 신임 경제부지사로 고영인 전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또 정무 수석으로 윤준호 전 국회의원을 내정을 했습니다. 특히 고 전 의원 대표적인 친문계 의원 아니겠습니까? 또 직전 21대 안산에서 국회의원을 했었고요. 더 나아가서 경기도의원도 2번을 역임을 한 인물입니다. 도의원 시절에는 민주당 대표 의원을 맡을 정도로 정무적인 능력, 정책적인 역량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윤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부산 또 해운대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당시 보궐선거로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의정활동 경험은 2년에 불과하긴 합니다만은 부산에서 정치활동을 줄곧 해왔다는 점에 있어서 김 지사가 외연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출신 2명을 좀 동시에 집행부에 지금 영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도에서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전직 국회의원들을 바로 수석과 경제부지사로 내정을 하다 보니까 나름 국회의원 출신 2명을 집행부에 들임으로써 앞으로 소통과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국회를 대상으로 예산을 확보하거나 입법 법령 제정이라든지 그리고 또 국회 상대뿐만 아니라 정부 도의회를 상대를 할 때 전직 국회의원들 출신으로 전직 배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경기도에 충분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경기도에서는 이게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한편 차기 경기연구원장으로서 김 지사의 복심이 나갈 수 있죠. 김용진 전 부지사, 물론 당시엔 술잔 투척 사건으로 조기에 경제부지사를 낙마는 있었습니다만은 김용진 전 부지사를 경기연구원장으로 지금 물망에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적 개편을 통해서 뭔가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이런 인적 개편에 대해서 경기도 국민의힘 거기서 지금 반발하고 있더라고요. 논평이 세더라고요. 예, 상당한 반발이 심하게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측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 지사의 이번 인사 결정은 파격을 넘어서 충격이다라고 맹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서 경기도가 방황하는 친문의 놀이터냐. 그리고 버림받은 비명의 피난처 아니냐라고 하면서 김 지사의 정치 노름을 좌시하지 않겠다. 그리고 김 지사가 마이웨식 인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이 정도의 논평은 예전에 경기도 의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정도, 왜냐하면 중앙정치 무대에서 나올 법한 논평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상당히 이례적으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 세게 성명을 냈는데요. 편향적 정치 인사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인사 강행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도중에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도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내놓은 성명을 보면은요,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게 일단 고영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지사로 내정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논평 성명에 따르면은 고영인 전 의원이 국회의원 시절에 경기도 현안 관련 법안을 단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전문성 지역 없다. 관련된 경기도에 관한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법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무능하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당시에 민주당 대표의원을 할 때요, 이제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었었죠. 끊임없이 이제 여야 간의 갈등과 거침없이 말을 했다라는 그런 비판도 하고 있고요. 또 윤준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앞서 잠깐 말씀했습니다만은 경기도가 관련이 없거든요. 부산 해운대을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또 보궐선거를 통해서 2년간의 의정활동 경험이 전부 다 보니까 그나마 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원을 그렇죠. 지방의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의원에다 지역도 그렇고요. 그렇죠. 경기도고. 그렇지만 윤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전혀
뭐 지방의원 연고도 경험도 없다 없고. 보니까 문제가 있는 인사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또 새롭게 임명된 협치수석이라든지 소통협치관 역시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전과 유법인 인사다. 뭐 이건 뭐 팩트 사실관계를 지적했다 볼 수가 있고요. 또 소통협치관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무력화, 형행한 한 총련 출신 의장이다라고 하면서 예. 이번 인사 김 지사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지금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